이게 지금까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이런 조건들은 없었어요. 와.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다룰 입지 분석 코너는 다 좋은 거 알면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탑 오브 탑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재개발 지역 탑3 할 때 어디 얘기했었죠? 한남, 성수, 흑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한남뉴타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남뉴타운에 대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 한남뉴타운이 사업성이 좀 안 좋대.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온대. 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러면 이 한남뉴타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배산임수 지역을 꼽자면 한남동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뒤가 남산이고 바로 앞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터가 좋구나. 그리고 애초에 한남동 자체가 워낙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서도 각종 개발 호재들이 쭉 있게 되는데 한번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주변에 비싼 데들 다 몰려 있죠. 용산 자체에서 강남, 서초, 동장, 영등포, 강북으로는 마포, 서대문,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울 어디를 가던 용산이 중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3도심 어디죠? 여의도, 강남, 광화문 있게 되는데 접근성이 다 우수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직장이 어디든 간에 용산에 집이 있다라고 하면 출퇴근이든 문화생활이든 편의시설이든 어떻게든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용산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설 예전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뛰어난 곳이 바로 동측이고요. 그리고 서측으로 가게 되면 한강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직장도 많고요.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도 있는 데가 바로 서측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으로 보게 되면 동측을 먼저 집중하게 되는데 이 동쪽에 바로 오늘의 주제인 한남뉴타운이 있다는 사실 볼 수가 있고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나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큰 호재 하나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용산민족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개발 호재와 다르게 명확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용산의 미래 가치는 정말 달라지겠구나. 지금 입지만 보더라도 위로는 남산, 밑으로는 한강, 근데 바로 옆으로는 숲까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용산에 내가 터를 잡아야겠구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산의 입지가 워낙 좋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놓고 보면 사실 강남의 접근성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신분당선 연장이다. 지금 이미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는 한창 공사 중에 있잖아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연장이 바로 신사에서부터 용산까지 연결하게 되는데 잘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별 현황입니다. 한남뉴타운은 4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게 되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과값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조합설립이 인가는 재개발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일단 2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 사업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 이태원역 가까운데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재척시키다 보니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속도 자체는 3구역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3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주 철거하고 공사는 기간이 아무래도 더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2구역이 조금 더 느리긴 하지만 완공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세대수가 가장 크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 DH라는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도 결정되어 있는 데다가 현대에서 워낙 사업 조건들을 좋게 줬거든요. 우리가 이주비 대출만 하더라도 보통은 감정가의 60%를 해주게 되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100%를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었고, 또 이주비 같은 경우도 빵빵 100에 플러스 알파로 갔다가 입주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입주로부터 1년 뒤에 돈을 내도 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이런 조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보니까 3구역이 와.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너무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이 사업성이 안 좋은 게 너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4구역을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남뉴타운에 들어갈 때 한강조망에 대한 로망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한강조망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5구역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2, 3, 4, 5구역 얘기했었는데 종전 영상에서 재개발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업성 이야기를 하고서 바로 이어서 한남뉴타운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세대수가 있고요. 조합원 수가 있게 되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사업성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일반 분양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27%밖에 안 되죠.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안 좋은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느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앞서서도 말해드렸죠. 그 완공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습니다. 한남 2구역도 사실 한남 3구역과 비등비등하게 사업성이 안 좋았었는데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2구역도 괜찮아졌고요.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 사업성이 괜찮은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업성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지금 한남뉴타운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남 사람들이거든요. 강남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 워낙 좋아했었죠. 그리고 강남을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한남뉴타운이다. 그리고 한남뉴타운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높은 건물을 부시고 높게 짓는 재건축이랑 이 저층 단독주택 빌라들 부시고 높게 짓는 재개발이랑은 사업성 싸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완공된 재건축 중에서 단일 세대로 가장 규모가 컸었던 데가 바로 어디냐? 가락시형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9,510세대예요. 근데 일반 분양 세대수 같은 경우는 1,588세대예요. 우리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5,8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000세대래.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성이 나쁘다라고는 했지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남뉴타운, 강남선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성 논란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 투자 금액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한남뉴타운은 구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9억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완공되면 얼마의 가치가 되는 곳이에요? 33평 기준으로 35억은 훌쩍 넘어갈 구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싼데 왜 계속 비싸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근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용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 가격대들 중에서 싼 것들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 서초 가깝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데 바로 한남뉴타운 맞은편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33억 원, 용산의 동부이천동을 보게 되면 레미안 칠리투스가 딱 신축 아파트로서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32억 9천만 원 딱 가격대 뜨고 있고요. 이태원역 위쪽으로 해서 이태원동, 한남동이 재벌가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한남 더힐, 그리고 밑으로는 유엔빌리지, 워낙 주변대 가격대들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비싸지는가, 우리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좋은 거 다 알지만 우리 금액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잘 마련해가지고 우리도 한남동에 투자하는 그날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재개발 구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